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5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금요일 김병건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계세요. 예. 조만간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이거 특별히 좀 분석을 좀 해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열심히 읽고 계시니까 뭐 좀 많이 팔렸답니까? 아, 이거 많이는 팔렸죠. 근데 예. 그 뭐 이거 나중에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 첫날 오전 9시 반에 네, 예. 교보문고를 완판시켰죠. 뭐 오픈런 했다라는 얘기가 뭐 오픈런을 하자고 미리 계획을 짰고요. 뭐 그러겠죠. 위드훈이에서 예, 그랬겠죠. 전날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 서울 교보문고 말고 지역의 교보문고에서는 안 판답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은 서울까지 와서 그렇게 일단은 몇 군데 지점을 타켓을 놓고요. 뭐 일단은 일부러 거기를 갖다가 매진을 시킨다. 이벤트 하신 거죠. 소위 말해서 이벤트 하신 거고요.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관련돼서 마지막에 좀 다루기 때문에요.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아이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요. 오늘 약간 좀 의미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지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선다형이 아니에요. 자유응답으로 한 겁니다.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4%, 오세훈 3%,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1%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 민주당 38, 무당층 19%입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지점. 요즘엔 좀 중도층에 대한 성향조사를 꼭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중도층 정권교체 62%, 탄핵 찬성 70%.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진영에 있는 지금 정치 성향보다는 중도층의 정치 성향이 사실은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아니라면 얼마나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 저는 이 62% 굉장히 높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윤석열이 내란을 벌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박근혜 당시에 그 지표를 한번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처 그 지표를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호진의 브리핑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3월 중순으로 예고되어 있는데요. 어제 헌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끼칠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하나씩 간단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인 체제 완결체가 지금 일단은 헌재에서는 이루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돼서 국회 헌재 구성원과 재판권 선출권 침해했다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상목 지금 최근 뉴스는 임명 안 하겠다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고요. 국민의힘 뭐 당연히 임명 보류해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 오늘 중에 임명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최상목이 언제까지 뭉갤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마흔역 헌법재판관 일단은 헌법재판관 성원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최상목 끝까지 뭉갠다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뭉갠다와 관련돼서 탄핵 선고 이후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덕수 복귀 때 복귀하면 자기한테는 이제 굳이 자기가 임명하니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요.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남는 부분이 있죠. 언제 임명이냐랑 또 하나 부분은 마흔역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하냐 안 하냐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뭐 지난하게 끌었습니다. 지난하게 끌었고 특히 마흔역 헌법재판관 과거 노동운동 경력 뭐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과거에 인민노련 출신이었다라면서
박박 인민노령 강조하던데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바로 이 노동운동 인민노령 출신입니다. 두 분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보수일간지에서는 과거 노회찬 의원에게 후원한 걸 가지고 트집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노회찬 의원님의 고등학교 동창인 또 유명한 분 있죠. 황교안. 거기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트집 잡지 않는지 그것도 좀 따지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병원 기자님은? 제가 볼 때는 한덕수한테 넘길 것 같아요. 한덕수한테 넘긴다. 네, 한덕수한테 넘기는 것 같고 굳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좀 연관되는데요. 그리고 예. 이제 마은혁 판사가 오게 되면 검토하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에 합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소위 말해서 지금 11차례 11차례 있었습니다. 최후진술까지 윤석열 최후진술까지 11차례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말 4초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검토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마은혁이 예를 들어서 그 변론을 제기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한 번 할 것인가 아니면 앞서 11번 한 것처럼 다시 또 11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보수 쪽에서는 그럴 거죠. 다시 10번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은혁이 임명이 되는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아마 그걸 아마 회피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보면서 되게 수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되게 수가 낮은 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국민의힘이라면 아니 지금 마은혁 임명해라. 그리고 당신 헌재 이 지금 윤석열 이거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 변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마냥 늦춰져요. 그렇게 되면 3말이 아니라 4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3월 26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연관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임명 보류 안 된다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있고요. 저는 그 이유로 아는데요. 그게 서류 검토만 해도 된대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류 검토도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헌재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꼼꼼히 해라 뭐 해라 트집 잡으면 지금 헌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요. 그때도 한 명이 교체가 됐어요. 그 당시에 교체가 됐는데 딱 이틀 하고 반나절 검토한 기간이.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요 완전 틀린 게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지 않았어요. 헌재 흔들지 않았고 이미 장수가 다 포기를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분당까지 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헌법재판 관련돼서 본인 스스로가 회피할 거예요. 회피하는 게 맞고요. 쓸데없는 트집을 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 제가 어제 이 지금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어제도 헌재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 선고다라고 좀 판단되어지는데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해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있었죠. 어제 권한 침해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핵심적인 부분 뭐냐면 행정부 내 통제장치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하는 것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졌습니다. 자, 이거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면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 선고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권한 침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국회에 개헌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권한 침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어제 헌재 결정은 윤석열 탄핵의 전초전이었다. 미리 보는 탄핵 선고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저게 저렇게 결정 나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국회를 감찰할 수도 있죠. 이 지금 물론 이제 가족 회사 됐다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건 마땅한데요. 지금 사실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워낙 없다 보니까 국회 안에다가 국회에 감사원을 둔다 그러면
기양을 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뭐 이거는 사실 차후에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감사원의 이 감사원도 독립기관이거든요. 정책 중립시켜야 되고 근데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럼 김 기자님 몇 대 몇으로 될 것 같습니까? 8대 0이요. 8대 0. 아니, 점점 이제 바뀌셔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 자,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예. 6대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대 2요. 예, 그 이유가 지난번 박근혜 때도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평일을 계속 열었어요.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평일을 열었다. 예.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그렇죠. 정무적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뭐 4대 4가 나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4대 4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상이기보다는 발언이겠죠. 거기는. 뭐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부적으로 4대 4가 나왔으면 거기 또한 8대 0으로 기각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이 됐든 8대 0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극하게 지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고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헌재에 대한 폭동 모의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내에서 기각의 무게를 두는 분이 계시더라도 만장일치로 해야지 어떤 경우든 그래야지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8대 0이다. 무조건 8대 0이다. 네, 8대 0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생각해보세요. 6대 2가 나와 보세요. 어떤 탄핵은 인용이 되지만 이 둘 때문에 사실은 아스팔트 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두 분이 나와서 다시 마이크를 들겠죠. 네, 그러겠죠. 아예 그냥 아예 이제 김건희까지 나올까? 특히 김건희가 아예 대놓고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감사원의 그러니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과 관련돼 가지고 권한 침해 만장일치 결정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국회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에 계엄금 투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명백한 권한 침해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결정 사실상 미리 보는 전초전이었다. 요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